저는 태도가 고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위치, 성공의 유무 이런 것들이 저는 결판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새로운 걸 시작을 하거나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냥 안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켰던 힘은 작은 거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라도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출판사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책을 막 썼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작은 성취들을 하면서부터 제가 에너지가 생기고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에게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본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곳이 있을 때 꾸준히 일관되게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의 것들을 꾸준히 조금씩 성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커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차 광고쟁이고요. 지금은 차이커뮤니케이션에서 인사이트랩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권의 책을 낸 현직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컨셉이란 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조의 시작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셉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요즘은 카페 하나를 하더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직장에서도 나랑 직급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컨셉,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해요. 왜? 사람들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존재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의 것들을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저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창조력의 핵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각자만이 갖고 있는 컨셉, 각자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표현해주는 이런 일들을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핵심 비결이 아닐까. 그러려면 그런 창조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는 굳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뭔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기만 해도 저절로 됐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대가 펼쳐지면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던 거죠. 예전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메이커가 3-4개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 메이커가 편의점 개수만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쟁이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해진 시대죠. 반면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의 주체인 MZ, 요즘 잘파 세대, 요 세대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인 소비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그러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컨셉, 그렇지만 그 컨셉 중에서도 그 어떤 때보다 파격적이고 그 어떤 때보다 급진적이고 조금은 극단적인 컨셉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건 저라는 사람 혹은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한 개인 누구든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선택받는 주체들한테 머릿속에 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썬블락이라고 치면 아는 브랜드 3개 안에 있어야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각인되는 브랜드, 존재 것들이 되기 위한 치열한 컨셉이 필요하고요. 그게 제가 오늘 계속 제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레디컬한 컨셉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게 요즘 시대를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요즘은 눈에 띄지 않고 독특하고 도드라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기억 속에 각인이 되니까, 각인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어떤 때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체성 혹은 컨셉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요즘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뭐가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다가 갑자기 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 같은 아저씨들의 대변자인 추성훈 씨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추성훈 씨가 우리 기억 속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추성훈이란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랑받게 된 이유는 추성훈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날 것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추성훈에게 저런 면이 있었다고? 추성훈이 멋진 시계와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화려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저렇게 지저분한 면이 있고 정말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추성훈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땡기는 면모를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의 큰 공감과 관심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레디컬의 컨셉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슈가 코팅 되어진 그런 화려함을 사람들이 동경하고 소비하던 시제에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질린 거예요.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정말 나 같은 모습, 가식 없고 꾸밈 없는 모습들, 지금까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 사람의 혹은 그 존재의 몰랐던 파격적인 면모들, 그런 것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태도가 고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위치, 성공의 유무 이런 것들이 저는 결판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대하고 어떤 똑같은 일을 대하더라도 어떤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의 장인은 뉴욕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목수인 마크 앨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40년 동안 목수 일을 했는데요. 왜 이분이 뉴욕에서 가장 많은 건축가들이 찾는 목수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런다는 거예요. 일을 목수들한테 주면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마크 앨리슨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앨리슨이라는 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라도 항상 하는 말이 제가 해볼게요 라는 말을 던집니다. 물론 현실을 봤을 땐 자기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 앨리슨은 제가 해볼게요 라는 태도로 40년 동안 뉴욕에서 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물만 있는 뉴욕에서 그 목수를 항상 찾는 거예요. 결국은 평범한 목수일 뿐인데 지구 건너편에 있는 제가 알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알 정도의 인물이 되게 만든 거는 단 한마디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위치와 자리를 바꾼 거죠. 이분은 왜 그렇게 했냐면 아무리 어렵지만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자기가 풀어가면서 자기의 실력이 늘고 자기의 경험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자기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꼭 같이 섭외를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므로 해서 이 어려운 일이 못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경험이고 나의 새로운 능력치가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은 이분에게 몫으로서 장이 되게 해주는 성장의 동력이 됐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할 법한 것만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할 법한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길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을 들고 내가 한번 저거에 도전해 볼게 라는 이 도전적인 태도가 이 사람의 고도를 바꾼 거죠.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서 케이시 나이스텟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브이로그 유튜버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브이로그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많은 유튜버들이 따라 했죠. 이분이 처음에 브이로그를 하다가 한 100만? 200만인가 정도까지는 되게 잘 됐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한테 어떻게 하면 나 성장을 할 수 있어? 물어봤는데 500만 유튜버였던 그 양반이 단 2마디였습니다. Keep 업로딩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개네요. everyday. 뭐냐면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들건 어렵건 상황이 안 좋건 네가 더 성장을 하려면 계속 이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업로드를 하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계속 똑같은 것만 만들겠어요? 업로드를 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에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냥 숙제하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보다 하루 더 성장하는 나를 만드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관적이고 습관적인 태도들, 내 일에 주어졌을 때 묵묵히,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업그레이드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일관되게 내가 하던 일들을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선택해주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그런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해라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이 들건 어렵건 기분이 좋건 나쁘건 내가 하던 일들을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태도는요, 오늘 제가 신고 온 신발인데요, 온러닝이라는 러닝화입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나이키 신발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급부상한 신발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호카, 하나는 온러닝이라는 이 2가지 신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신발을 만든 베르나르트라는 창업자가 있어요. 원래 러닝
러닝을 굉장히 많이 선수처럼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운동선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신발이 좀 있었으면 내가 부상을 안 당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나 말고 다른 러너들이 부상을 좀 안 당하면서도 러닝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화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날아갈 것 같은 깃털같이 가벼운 러닝화라는 컨셉으로 운동화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러너들에게 최적화된 신발을 만들어서 팔아볼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나이키에 가서 내 신발을 타서 이것들을 좀 개발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나이키 담당자가 아마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신발이면 나이키 개발자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신발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N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럼 내가 나와서 만들어야지 해서 지금의 온러닝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거절을 당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공들여서 개발한 신발을 거절을 당하면 큰 좌절을 겪었을 거예요. 나이키가 안 됐는데 이게 되겠어?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 이분은 나이키에서 한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not right now. 지금은 이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no라고 얘기를 하면 you are wrong, 넌 틀렸어, 나이키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절을 해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다만 지금이 아닐 뿐이야, 언젠간 이걸 알아주는 사람, 기업들이 나타날 거야, 내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온러닝이 지금 전 세계인의 러너들이 갖고 싶어하는 신발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한마디는 not right now 였어요. no라고 하는 거절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이냐가 성공, 고도를 바꾸는 핵심인 거죠. 창조는 뭔가 새로운 컨셉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 시대가 원하는 컨셉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창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하나의 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불편함, 저는 이런 것들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mp3 플레이어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내놓기 전에 가장 인기 있는 mp3 플레이어는 아이리버였어요. 근데 단박에 아이리버를 제치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됐던 mp3 플레이어가 아이팟으로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뭐였냐면 주머니 속 5,000곡.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5GB짜리 6램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예요. 이렇게 제품 스펙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 기존의 다른 CD 플레이어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었던 불편함들 있잖아요. 들고 다니지 못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팟은 주머니 속에 넣으면서도 들을 수 있어. 단박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mp3 플레이어가 있지만 안 들고 다닐까 라는 문제를 찾아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커서. 근데 크려면 노래를 많이 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작게 만들면서도 많은 곡들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어를 만들자 라고 해서 아이팟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 서비스들의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것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저는 창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입으로 잘 얘기를 하지 않는 숨겨진 문제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창조자이고 혁신적인 전략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주인의 볼펜이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1960년, 70년대 미국과 러시아, 당시 소련이죠. 우주전쟁이 심각하게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주정거장에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볼펜으로는 무중력 상태에서 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일 났다. 그래서 그 필기를 위해서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필기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달러의 돈을 들여서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필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련은 우주 정거장에서 쓸 수 있는 필기 도구를 단 1달러로 해결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연필이었습니다. 볼 포인트 펜을 들고 가면 안에 잉크가 있고 거기 돌아가는 게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 써지는 거거든요. 그냥 연필로 쓰면 되는데 뭘 굳이 몇십만 달러를 들여서 필기도구를 개발을 해? 소련에서 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무중력이든 중력이든 상관없이 그냥 써지기만 하는 거면 되는 거지 꼭 그 상황에 맞는 필기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의 본질이 어쨌든 우리는 필기만 하면 돼 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냈기 때문에 연필이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필기도구를 찾아낸 거죠.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창조를 하고 싶고 혁신적인 것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문제의 본질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토스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들,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는 액티브고 X가 있어갖고 모바일에서 송금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자. 그래서 당일 송금을 만든 게 사실 토스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불편함, 핵심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그 어떤 창조보다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3, 4, 5번을 통해서 지나가면 문제의 본질에 도달할 거야라는 없어요. 다만 그 법칙을 찾아가게 해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why입니다. why. 왜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주인의 볼펜도 같은 논리예요. 아니 굳이 왜 몇십만 달러를 들여서 우주인을 위한 필기도구를 왜 만들어야 되지? 그냥 필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왜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의심과 그 궁금증이 문제의 본질을 다다르게 해주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을 때 안 나온다면 또 왜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이 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때까지 왜를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23년 동안 광고 기획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어요. 23년 동안 많은 성공 캠페인을 만들어서 많은 브랜드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줬던 컨셉을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why였어요. why. 이 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를 하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때는 왜 해야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해야 하지라는 질문은 도대체 이 질문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와 명분을 우선 찾아내야 돼요. 너무 숲에 나무만 보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나무가 어떤 숲인지를 모르고 나무에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빠져서 답이 안 나올 때는 왜 해야 하지?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왜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필기도구를 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한번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한번 또 찾아보면 거리를 좀 객관화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의 본질을 멀리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는 이 두 가지 작업들을 하시면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얘기도 마찬가지죠. 행정하시는 분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결정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형마트가 2주에 한 번씩 쉬게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권들, 사람들이 가게끔 하기 위한 행정이었는데요. 저는 그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다면 마트를 쉬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갖고 있는 골목 시장을 사람들이 왜 안 가지? 라는 문제의 본질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니까 골목 시장에 안 간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전통시장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 오면 칸막이도 없고 이런데 전통시장을 왜 가? 나는 좀 더 쾌적하고 기후에 상관없이 언제나 산뜻한 기분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지 않고 이쪽을 뭔가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면 여기로 갈 거라는 굉장히 탁상공론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 전통시장에 천막을 씌운다든지 위에 뭐 비가 안 들이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아스팔트로 깐다든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쇼핑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을 해서 여기를 오게 만들어야지 여기를 안 가게 만든다고 여기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의 본질이 잘못 접근을 했던 가장 단편적인 예가 그 대형마트 2주 강제 휴무를 만든 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컨셉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자기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현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시다면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셔야 돼요. 그 컨셉을 그럼 어떻게 갖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남들이 뭘 잘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정체성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저같이 40대를 넘어서 50대를 가는 사람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새로운 현실에, 냉혹한 현실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컨셉을 가지셔야 된다. 자기만의 컨셉. 회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컨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컨셉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의 정체성을 우선 찾으시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컨셉화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컨셉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밀라논나라는 70대 유튜버 분이 계세요. 밀라논나가 밀라노의 할머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패션 1세대예요. 스타일리스트 이런 쪽에 밀라노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70살이지만 자기가 옷을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나는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들, 본인이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한 70살 노인이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이 사람은 그냥 보여주는 걸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컨셉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스트한 할머니예요. 그분처럼 자기만의 컨셉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보여주는 방법은 자기 삶을 뭐 영상으로 찍어도 좋지만 그런 행동들을 하기 전에 말로 정의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이런 컨셉을 갖고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대리 같은 사람들도 그냥 김대리가 아니라 AI를 제일 잘하는 김대리, 회사 내에서의 자기 브랜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컨셉을 가지고 브랜딩을 할 때 자기를 정의할 수 있는 한마디의 컨셉들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그 컨셉하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셉 워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그냥 퀵하게 드리고 싶은 팁은 3가지인데, 첫째는 메타포입니다. 은유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건 브랜드의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에서 만드는 히트텍이라는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컨셉이 뭐였냐면 패셔너블한 내복이 아니라 제2의 피부라는, 피부처럼 얇고 보온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은유를 써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아도 이것만 입어도 얇게 패셔너블하게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사게 됐고, 또 보온력이 있는 피부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테크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돼서 정말 보온용으로도 많이 팔리게 돼서 지금의 전 세계인들이 내복으로 입는 히트텍이 된 거죠. 이것처럼 자신을 은유로 표현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를 드렸던 밀라논나도 마찬가지예요. 밀라노의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들으시면 어떠세요? 밀라노는 패션의 본거지잖아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이분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뭔가 세련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은유가 주는 힘은 뭐냐면 사람들 기억 속에 박히면 잘 안 떨어져요. 잘 기억하는 거죠. 왜 유튜버들이 별명을 유튜버 채널로 쓰겠어요? 기억 속에 남으려고. 그래서 자신의 컨셉 워드를 만들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할 때 은유적인 표현들, 메타포를 써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써보세요. 두 번째는 숫자를 쓰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숫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시경 씨의 만날 텐데인가 김범수 씨가 같이 나온 영상을 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남자 헐리우드 스타가 왔는데 막 뒤집어졌어요. 근데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는 남자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성시경 씨가 이제 자기 유튜브에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거절했대요. 난 모르는 사람이니까. 거절했는데 알고 봤더니 티모시 살라메라고, 그 티모시 살라메가 누구야? 그랬더니 성시경 씨가 나중에 후문으로는 지구 1위로 잘생겼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시경 씨도 그 얘기 듣고서 되게 후회했다고, 지구 1위를 내가 초대하지 못하고 거절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했던 영상을 봤는데, 그것처럼 숫자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1위 이런 것들을 주는 힘이 있고요. 만약에 카페를 하시더라도 수많은 카페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우리 집은 예를 들면 평창동에서 컵케이크 제일 맛있는 컵케이크 1위 커피숍, 이런 식으로 숫자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숫자는, 특히나 1은 엄청난 관심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1이 주는 힘은 품질의 신뢰성도 담보해주고, 제 책만 해도 전체 도서에서는 몇백이 하겠죠. 그렇지만 경제 경영에서는 1위를 할 수 있거든요. 더 좁히면 마케팅에서는 1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의 갖고 있는 사업체나 자기의 컨셉을 한정해서 1위라는 키워드를 써서, 숫자를 써서 만들면 사람들의 신뢰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질적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셉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드라마 멜로는 체질, 여자 주인공이 드라마 작가예요. 근데 그분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글을 못 쓰고 있는데 감독이 맛있는 케이크랑 이런 것들을 쓱 들이밀면서 좀 써줘,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 작가 여주인공이 뱉는 한마디가 있어요. 참 따뜻하게 잔인하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정확하진 않아도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것처럼 따뜻한데 어떻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정말 상충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상충되는 단어 두 개가 만나면 굉장히 의외의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이면 제가 막 피곤해서 누워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딸내미가 항상 와갖고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게 하려고 저에게 이쁜 짓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아이한테 항상 그래요. 잔혹하게 훈훈하군.
이라는 장난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사업체나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현하지 마시고요. 낯선 두 단어들을 한번 조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좋은 자신만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략이라는 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위치는 다 다르지만 인생의 전쟁을 다 하고 계세요. 직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영상을 찍으시면서 또 다른 유튜브 채널들과 경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책은 살아남는 법, 그래서 사랑받는 법에 대한 방법론과 동기부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경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보시면서 태도를 바꾸시거나 방법론을 얻어가시거나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속에 강렬한 인사이트, 동기부여를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와 내용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더독이거나 좀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회사를 경영하다가 잠시 회사를 멈추고 있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을 하거나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일에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냥 안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켰던 힘은 작은 거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뭐라도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출판사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책을 막 썼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작은 일부터 내가 작은 성취들을 하면서부터 제가 에너지가 생기고 기운이 빠져 있었던 그리고 모든 거에 포기하고 있었던 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더 꾸준하게 쓰고 그러면서 또 블로그도 그때 운영을 제가 다시 시작을 하고 블로그에 뭔가 글을 쓰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블로그에 표현을 하다 보니 그걸 보고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에게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곳이 있을 때 작은 성취를 한번 이뤄보시는 거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일관되게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의 것들을 꾸준히 조금씩 성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커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힘내시고 작은 성취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